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전병칠 원장입니다. 자, 2절 접지와 절연, 전로의 보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접지 부분입니다. 이 접지는 시험 문제에 빠질 수가 없죠. 자, 접지를 왜 하느냐? 우리 그런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접지는 아마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가정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220V 플러그에 자, 전원을 연결해서 어떤 모터를 돌린다고 한번 해보죠. 그 모터가 세탁기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탁기 핵심 부품은 모터죠. 세탁기에 이렇게 발이 있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이렇게 세탁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전기적인 이유에서 이 안에 절연이 파괴되어서 전기가 이 세탁기의 외함에 닿았다고 한번 해보죠. 전선이. 그러니까 뭐 안에 물이라든지 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자, 이 전기 세탁기 외함에 전기가 흐르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습니다. 위험한 상태예요. 전기는 어디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전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위가 낮은 데가 되는데 전위가 낮은 데가 어디냐? 기본적으로 땅이죠. 땅이 기준전위, 영전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막 땅으로 가고 싶고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땅으로 가지를 못하죠.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때 만약에 사람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 여기 와서 세탁기를 만지려고 딱 손으로 이 세탁기를 건드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전기들은 아싸 하고서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대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손을 댔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될 것이고 흐르게 되니까 땅으로 가는데 필히 통과해야 되는 곳이 대부분 어디입니까? 심장이죠. 그렇죠? 심장을 지나가기 때문에 심장이 쇼크를 받아서 어떤 30mA, 0.03A 하면은 쇼크를 받습니다. 쇼크를 받아서 심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감전이라고 합니다. 감전. 아주 위험하게 되죠. 자, 안 되겠다. 이제 기술자들이 생각을 한 거죠. 야, 안 되겠다. 어떻게 하냐. 이게 조금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이거를 한쪽으로 흘려주는 방법이 없을까를 미리 고민하다가 이러한 대책을 세웁니다. 자, 그러지 말고 세탁기에 요 함에다가 전선을 연결시킨 다음에 이거를 땅에다가 깊숙하게 봉으로 해서 박아버리자. 말뚝으로 박아버리자.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전기는 세탁기의 외함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 야, 내가 땅으로 가고 싶은데 말이야. 사람을 통해서 땅으로 갈까? 사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5천에서 한 10,000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전선은 거의 이제 15옴 이하이기 때문에 자, 이 전선을 통해서 땅으로 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은 자,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5,000옴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 1옴이라고 한번 해보죠.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더 많이 흐르게 되죠. 저항이 5,000대 1이면 전류는 5,000대 1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선으로 이 전선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덜 흐르게 되니까 거의 안 흐르게 되니까 보호받게 되죠. 자, 이거는 무엇이라고 한다? 우리가 땅에다 연결하는 거를 접지. 그 다음에 지구가 뭐예요? 어스잖아요. 그쵸? 어스, 땅이 어스잖아요. 어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접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감전 방지입니다. 감전 방지. 그래서 여러분 세탁기에 뒤에 보면은 이렇게 녹색 선이 이렇게 쭉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땅에다가 박으라는 얘기구나. 딱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 아파트 지금 11층에 산다고요. 11층에 사는데 어떻게 박아요? 아파트 타일을 어떻게 깹니까? 못 깨죠. 어떡하냐 고민을 하다가 그러지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있는 콘센트에다가 콘센트에 구멍 2개가 있는데 여기에 철 덩어리가 조그만하게 있다고요. 철편이요. 철편. 본 적 있어요? 구멍 2개 말고 그 위아래로 철이 있다고요. 자, 그 철이 뭐냐? 이 세탁기에 있는 플러그. 자, 이 플러그에 쭉 가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 이렇게 철판의 외함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얘를 접속하게 되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 아파트의 건물의 지하에 다시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지 그 플러그를 꼽는 것만으로도 뭘 하게 되는 겁니까? 이미 이것을 땅에다가 박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 그렇게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거? 여기에 세탁기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수도 파이프가 있겠죠. 수도 파이프는 어디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하와 연결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법에서는 이때 이거를 3옴 이하일 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접지라고 하는 거는 땅에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이때의 접지 저항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접지 저항은 무조건 작을수록 좋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접지 저항은 작을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접지 저항은 작을수록 좋으니까 법에서는 야, 접지 저항을 이만큼보다 더 낮추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전선은요, 굵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최소 사용하더라도 야, 요것보다는 더 굵은 걸 사용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내용이 접지는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근데 접지를 지금 여러분 법에서는 우리 책에서는 1, 2, 3 그 다음에 특 3 이렇게 4가지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일본에서 좀 들여온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전기를 여러분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전기 법규가 사실은 대부분 다 일본의 전기 법규와 같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 거를 뺏겨왔다는 겁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뺏겨올 거는 관계가 없어요.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현대산업기술사회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죠. 그러나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무분별하게 이제 가져온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검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여기 설명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영어로. 콘센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콘센트 영어로 쓸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콘센트 영어로 쓸 수 있는 분? 자, 우리 5천만 명 대한민국 중에서 콘센트를 영어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콘센트라는 게 영어가 아닙니다. 원래 영어는 뭐냐면은 컨센트릭이라고 해서 컨센트릭이라는 말은 그냥 제가 한글로 적었는데 동심원이라는 원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콘센트가 마치 이렇게 원이 여러 개 있는 거 동심 가운데서 동심원이라고 해서 컨센트릭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가 파생이 되어 있는데 일본으로 한번 거쳐가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콘센토릭 그래서 이거를 콘센토릭이라고 바른 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가서 들은 거예요. 듣고 와서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콘센트라고 한 겁니다. 콘센트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전기 기술자도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오직 우리나라에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네이버에 전기대학교라고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다가 제가 이 관련된 사설을 제가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콘센트라는 말은 안 써요. 뭐라고 씁니까? 월 아울렛이라고 쓰죠. 월 아울렛. 아울렛이라는 말이 콘센트를 대신 접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문제의식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어쨌든 쓰자고요. 그래. 자, 써요. 이제 어쨌든 이제 일상적인 명사가 됐으니까 쓰는데 이것이 잘못된 외래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잘못된 외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나라의 치욕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만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면은 저도 예전에 현장 갔지만 정말 많은 잘못된 외래어들, 특히 일본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시마이 하자 이런 거 끝내자. 자, 나라시, 뭐 기리까이 뭐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일본어가 쓰게 됩니까? 근데 그것을 쓰는 게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고 하면은 다 우리나라 땅이라고 하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씩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씩 바꿔야 되냐. 누구부터? 나부터. 내가 이런 용어들을 순화해야 되는 것들. 내가 올바른 용어를 쓰는 것을 바꿔야지 내 후배가 그거를 듣고 또 그 후배가 또 그 후배에게 계속 이렇게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래서 어디 현장에 갔더니 주로 이제 일본어가 좀 주를 이루죠. 건축과 이런 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제 친구 대학교에서 건축과 나온 친구는 현장 가서 완전 뭐 말도 못한대요. 다 일본어라서.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 그분들이 쓰는 일본어를 동경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이제 고백이에요. 아, 저 참 전문가처럼 멋있고, 아, 그래 좀 아는 거 많아 보인다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대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가급적 더 맞는 말, 원래 맞는 말, 그 다음에 올바른 외래어. 우리나라 말이 없다면 외래어를 써야 되겠죠. 하지만 외래어가, 원래 올바른 외래어가 있다면, 정규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외래어가 있다면, 그거를 쓰는 게 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단어들, 용어들, 이런 것들을 쓸 때 이것들이 잘못된 외래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럼 철저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실제로 변압기, 도란스라고 하십니다. 도란스라고 하세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죠. 변압기입니다, 아버지.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바꾸셨어요. 아버지도 제가 전기하는 걸 알고 제가 전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야, 이런 것들이 제가 전기를 하면서 조금 안타깝다. 좀 또 그 안타까운 게 그냥 잘못된 어느 한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기술계의 문제다. 아, 치욕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쭉 했더니 아버지도 공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콘센트까지 갔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접지를 지금 1, 2, 3 특삼종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게 괜히 나누는 거예요, 사실은. 왜? 우리를 그런 나라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접지의 목적은,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접지의 목적은 감전 방지다. 자, 그 이후에 밖에서 옥외에서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거는 여러 가지 또 선로 보호나 이런 것들의 목적이 있다. 자, 그래서 교재 346페이지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접지 공사 1. 접지의 목적에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1번. 자, 기기 절연물 손상으로 생긴 누설 전류로 인한 감전 방지가 있다. 두 번째, 고저압 혼촉 시 고압 전류에 의한 감전 방지도 있다. 뇌해 방지, 지락사고 발생 시 보계정리 신속하게 동작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로의 이상 고전압 발생 시 대지전압 상승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접지공사의 종류가 나와 있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딱 하나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1종, 그 다음에 2종, 그 다음에 3종, 그 다음에 특3종. 여러분은 뭐 운전면허 1종, 2종 소형 뭐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종이 높은 거고 밑으로 갈수록 조금 더 완화되는 겁니다. 근데 또 특3종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시설을 어디다 해야 되냐? 시설을 어디 해야 되냐?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이 핵심 단어들만. 1종은 고압, 특고압, 기계기구 뭐 이렇게 딱 들어가면 1종입니다. 혹시 필외침 보세요. 얼마나 큰 전압이에요. 그쵸? 아니면 필외기 이런 것도 우리가 1종입니다. 1종. 최고 높은 거예요. 1종. 다음에 2종은 자, 변압기 2차 측. 자, 이 얘기 나오면은 2종입니다. 변압기 2차 측. 중성점 뭐 이런 거. 다 3종은요. 400V 미만. 400V가 안 되는 겁니다. 다 3종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여러분 네온 사인 아십니까? 네온 사인 간판 같은 것 중에서 네온 간판, 네온 변압기 외함은 또 3종입니다. 특3종은 어디냐? 400V 이상인데 저압이에요. 그러니까 400에서 600 정도 요 사이죠. 교류일 때는. 자, 여기에다가 특3종을 사용합니다. 근데 또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어디? 풀장용 수중조명. 풀장이 뭐예요? 수영장 아닙니까? 수영장에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여러분들 수중 조명을 사용할 때에는 특3종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수영장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마당에 다 수영장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는 뭐다? 풀장용 수중 조명은 특3종이다.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예전에 풀장은 조금 특별한 집에 있다. 풀장은 좀 특별한 집에 있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시설별 분류입니다. 자, 그럼 시설별 분류를 하게 되면은 접지 전선 어떤 걸 써야 되느냐? 1종은 6스퀘어, 2종은 16스퀘어, 3종은 2.5스퀘어, 특3종은 2.5스퀘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자, 이 변압기가 16인데 고압이나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것에서는 그러면 또 6스퀘어로 또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접지 저항값 몇 옴이 되어야 됩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접지 저항. 자, 이거는요 10옴입니다. 이거는요 일선 지락 전류, 선 하나가 땅에 떨어졌을 때 흐르는 전류,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입니다.
여러분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요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종은요 100옴. 이게 제일 완화돼 있죠. 제일 널널하죠. 특3종은 10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만 딱 기억하시죠.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제가 외우자고 하는 거, 무조건 외우자고 하는 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 시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접지 문제는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외우십시오. 외우십시오. 자, 보시죠. 그게 346페이지 밑에 있는 글씨와 347페이지 위에 있는 것과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47페이지 보시면 3번 보시면 접지 공사의 방법 있죠. 자, 접지 공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매설한다. 깊이 매설해야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지하 75부터 지표상 2m까지 사람의 손이 닿을 우려가 있는 곳까지는 접지선 부분은 합성 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어야 한다. 3번에 접지극에서 지표상 60cm까지 접지선 부분은 절연전선, OW선을 제외하고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4번에 접지선을 철주 등의 금속체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접지극은 1m 이상 이격시킨다. 자, 만약에 여기 철주가 있어요. 자, 접지를 해야 되는데 철로 된 전주예요. 그러면 접지선을 어떻게 된다? 1m 이상 이격시켜서 막는다. 왜냐하면 철주 바로 옆에다가 하게 되면 다시 올라와가지고 사람이 철주 건들게 되면 감전될 우려가 있죠. 다음에 5번에 수도관이 지중해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 저항이 3옴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스관 이런 데다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도관 아까 보셨죠? 수도관에다 그냥 전선을 묶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이렇게 페인트 칠 같은 게 돼 있으면 그런 걸 잘 벗긴 다음에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이 돼 있죠. 자, 절연 내력 보겠습니다. 절연 내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매거라고 하는 걸로 사용합니다. 매거. 우리가 흔히 누전됐다 이 얘기는 뭘까요? 누전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도 파이프 같은 걸 사용하는데 누수된다 이 얘기는 뭘까요? 뭐 물이 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접속한 부분이나 파이프가 손상됐다는 걸 의미하게 되죠. 누전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 전선의 피복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전선의 피복이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그 전선이 어디 쇠에 닿았거나 하게 되면 전기가 밖으로 새는 누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거라는 걸 사용해서 절연 저항, 즉 저항이 I는 R분의 V니까 전압이 있을 때 저항이 클수록 전류가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항이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저항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저항이 유지가 됐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거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하죠. 근데 그게 몇 옴 정도 돼야 되느냐? 한 20만 옴 이상 정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220V 같은 경우에는 20만 옴 이상 돼야지 좀 쓸만하구나. 절연값 괜찮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어떻게? 자, 보십시오. 0에서 150V까지는 절연 저항이 0.1 메가옴 이상 돼야 됩니다. 다음에 150부터 300V까지는 0.2 메가옴 이상 돼야 됩니다. 다음에 300에서 400V까지는 0.3 메가옴 이상 돼야 됩니다. 다음에 400V가 넘게 되면은 이때는 0.4 메가옴 이상 돼야 됩니다. 시험 문제죠.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못 외워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어떻게 외우냐? 이렇게 봅니다. 보십시오. 쉽게 외우는 방법.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예를 들어 280V일 때 절연 저항이 얼마여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죠. 그렇죠? 왜 280은 우리나라 상용 전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상용 전원은 여기에는 몇 볼트가 들어갑니까? 110V가 들어가죠. 여기는요. 220V가 들어가죠. 여기는요. 380V가 들어가죠. 여기는요. 400V가 들어가죠. 400V가 넘으니까 이상이라고 치죠. 그러면은 자, 110V일 때 절연 저항 얼마냐라고 하면 앞에 0점만 붙여줍니다. 그럼 얼마요? 0.1. 220V일 때 절연 저항 얼마냐라고 하면 0.2만 해주면 됩니다. 380일 때 얼마냐고 하면 0.3이에요. 400V가 넘을 때는 얼마냐? 0.4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면 쉽죠. 자, 그래서 이 347페이지에 있는 거 절연 저항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그 밑에 절연 내력 시험이라고 해서 보십시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한 시험 전압을 전로와 대지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 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뎌야 된다. 10분간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선로의 내압 시험이라고 돼 있어서 7000V 이하 1.5배인데 최저가 500V예요. 그러니까 뭐냐?
1.5배를 했는데도 500V가 안 된다. 예를 들어 200V짜리다. 그럼 1.5에도 300V밖에 안 되잖아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된다? 그래도 그냥 500V로 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00에서 25,000까지는 0.92배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밑에 회전기 및 정류기 내압 시험도 있는데 넘어가십시오. 자, 3번 전로의 보호. 전로의 보호. 자, 전등, 전열기, 전동기 등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때는 과전류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감전이나 기계 기구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전로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 자, 1번 저압 개폐기 시설. 개폐기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뭐 인입구, 기타 고장, 점검 등으로 인하여 전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는 곳, 퓨즈의 전원측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야 되죠. 2번 과전류 차단기. 과전류 차단기는 뭐예요? 전기가 많이 흘렀을 때 끊어지는 거, 퓨즈 이런 거 다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과전류 차단기와 퓨즈, 배선용 차단기, 차단기류가 해당된다. 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에 사용된다. 두 번째 간선의 전원측이나 분기점 등에 사용된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이거죠. 이제 시설 제한. 여기다가는 절대 차단기를 설치하면 안 된대요. 어디? 중성선. 중성선에서 차단기 설치했다가 요거 하나만 설치했다가 끊어지게 되면은 다른 데가 어떻게 돼요? 성간전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접지선. 문제에서 어쩌고 저쩌고 중성선 하면 여기 안 돼요.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 이래도 안 돼요. 접지선이랑 중성선은 절대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답은 시설 제한은 중성선, 접지선 이렇게 안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선에 과전류 차단기 되어 있습니다. 과전류 차단기. 자, 인입구에서 분기 과전류 차단기 이런 부분을 간선이라고 한다. 간선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용전류 이하 규격의 과전류 차단기를 써야 된다. 간선의 허용전류가 얼마냐? 전노기 전격전류의 합 곱하기 3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이제 재밌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배선용 차단기를 하나 놨죠. MC11을 하나 놨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터를 놨어요. 근데 모터에 허용전류가 모터에 전격전류가 25A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5A 하면은 여기에 놓는 이 차단기는 몇 암페어짜리를 사와야 될까요? 자, 제가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직원이에요. 제가 이제 최 과장님 여기 25A짜리 모터 돌릴 건데 차단기 좀 구매해 주세요 라고 딱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서 몇 A짜리 사오시겠습니까? 차단기 종류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고 있는 거는 15A, 20A, 30A, 40A, 50A, 60A, 75A, 100A, 125A, 150A 이렇게 쭉쭉 넘어가요. 자, 여러분 몇 암페어짜리 차단기 사오시겠습니까? 25A짜리를 돌리려면은 15A? 땡. 20A? 땡. 30A? 땡. 40A? 땡. 50A? 땡. 60A? 땡. 답은 75A짜리 차단기를 사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3배짜리를 써라 라고. 3배짜리를. 자, 그럼 문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질문을 막 쏟아야 돼요. 왜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왜요? 왜? 아니 제가 딱 질문을 75A짜리 사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 무슨 얘기냐? 이 모터라고 하는 것이 25A짜리인데 차단기 용량은 25랑 좀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 여기 30A짜리 달아서 전류가 많이 흘렀을 때 이 전기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대답.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죠. 그럼 50A가 흐르게 되면은 이거 그냥 50A가 만약 흐르게 되면 모터 그냥 타는 거 아니냐? 차단기로 보고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여러분이 질문하실 수 있죠. 그럼 제 대답. 75A짜리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모터는 자, 이 전격이 2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 25A가 흐른다고 하면은 모터를 처음에 스타트 시킬 때는 몇 배? 5에서 7배. 그걸 Y델타로 줄여도 2에서 3배 정도의 과전류가 처음에 막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점점 해서 25A가 되는데 10초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차단기를 제가 요 앞에 있는 것 60 이하로 놓게 되면 50A짜리 차단기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자, 저기 이제 환풍기 25A짜리라고 그래요. 거기 차단기 50A짜리 있어요. 아니면 뭐 30A나.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환풍기 한번 켜보자. 버튼 딱 눌렀어요. 차단기 쭉 떨어져요. 이상하네. 차단기 다시 돌려요. 그러면은 다시 버튼 눌러요. 자꾸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현장을 갔더니 그 큰 기기를 돌려야 되는데 모터를 팬을 돌려야 되는데 한쪽에서 차단기를 켜는 버튼을 누르고 한쪽에서는 차단기를 손으로 올리고 있어요. 왜 올리고 있냐고 물으니까 이상하게 모터가 자꾸 처음에 스타트할 때 자꾸 차단기가 내려간대요. 좀 스타트하고 나면 괜찮대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용량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그게 차단기는 왜요? 그렇게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요? 처음에는 2에서 3배 정도의 과전류가 흐른다고 해서 몇 배를 한다? 75A를 놔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했던 질문 아직 안 풀렸어요. 그러면은 과전류가 흘렀을 때 막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배선용 차단기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이 모터를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모터를 보호하는 거는요, 여기 OCR, 예전 말로 THR, 열동형 과부하 개전기, 아니면 EOCR,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를 달아서 여기에서 이 전격 전류 한 1.25배 정도로 세팅을 해놓죠. 그래서 값을 드라이버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 모터에 허용 전류가 이상이 있을 때, 허용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흘렀을 때 보조 회로를 해서 마그네트 MC를 떨어뜨리는 그런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EOCR은 법적으로 달게 돼 있어요. EOCR이 법적으로 달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 0.2kW 이하의 모터이거나 사람이 상시 옆에서 관찰하는 구조이거나 절대 고장날 우려가 없을 때, 이 경우 빼고는 다 EOCR을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터가 탔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과전류 개전기를 여러분들이 잘못 세팅했거나 아니면 잘못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에 3배로 되어 있습니다. 3배. 현장에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거기에 3배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 분기회로의 시설입니다. 분기회로 시설. 분기회로 시설은 뭐냐? 자, 여기 차단기가, 메인 차단기가 있고, 자, 전선이 가는데 옆에 분기하는 분기회로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게 몇 미터? 3m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차단기가 있어야 된다. 3m 안에 차단기가 있어야 된다. 뭐 55%까지 한다? 그러면은 8m. 55%가 넘는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뭐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3m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전동기의 과전류 차단기는 전선의 허용전류 2.5배 이하야 된다. 그래서 원래 3배하거나 2.5배, 전선의 허용전류 2.5배 이하거나 둘 중에 작은 걸로 고르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기사할 때 더 배우시게 됩니다. 전동기 등의 회로에서 전선의 허용전류를 구하는 방법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전선은 몇 암페어를 버텨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25A짜리 모터일 때 몇 암페어를 버텨야 됩니까? 자, 이거는 3배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 50A가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50A가 넘는 경우, 초과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50A는요, 모터의 전류에다가 몇 배? 1.25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50A가 넘을 때는 모터의 전류에다가 1.1배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자, 이 모터가 25A다. 그럼 1.25로 곱해. 그럼 얼마? 30A를 버틸 수 있어야 되죠. 만약에 이 모터가 60A짜리다. 그럼 얼마요? 1.1배를 해줘서 66A를 버틸 수 있을 만큼의 허용전류를 가진 전선을 여기다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자, 여기 이제 차단기 시간이 있는데 저 앞에서 우리가 표지했을 때랑 또 똑같아요. 차단기는 거기 30A 이하일 때 전격전류 1.25배가 흐르면 60분 이내, 그 다음에 전격전류 2배가 흐를 때는 2분 이내에 끊어져야 된다. 시간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 나중에 기사할 때는 이 표 전체 다 외우시고 지금은 30A 이하일 때만 하나 기억하십시오. 1.25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60분 이내, 그 다음에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는 2분 이내에 끊어져야 된다. 자, 그 밑에 누전 차단기 시설. 자, 사용전압 6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기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지기가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자, 주택의 옥내 시설하는 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 저압 전로의 인입구에 시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V를 초과하고 300V 이하일 때는 반드시 시설합니다. 그 밑에 또 습기가 많은 장소에도 시설해야 되겠죠.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접지를 시설하는, 자,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에 이상전압의 발생. 이상전압을 발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1번 관계없죠. 2번, 전동기에 접지를 하는 주된 이유는 뭐입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감전사고 방지. 현장에서는 전동기도 문제가 있지만 그라인더 같은 경우 많이 문제가 됩니다.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3번 다음 중 접지의 목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쭉 1, 2, 3, 4 보게 되면 4번에 이상전압의 억제 맞죠? 보호 계정의 동작 확보. 자, 3번에 전로의 대지전압을 상승? 이거 이상하죠? 전로의 대지전압을 상승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2번은 관계없죠. 4번 접지선의 절연전선 색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가? 3번에 녹색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자, 5번 접지 전극과 대지 사이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저항이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가 접지 저항이라고 합니다. 6번 접지 저항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접지 저항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접지 봉을 여러 개 증가시키거나 아니면은 접지를 깊게 매설하거나 아니면은 접지 그 토양을 해서 화학적 그 첨가제를 섞거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접지판의 면적을 감소시킨다는 잘못됐죠. 접지판의 면적을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해야 되는 겁니다. 7번 제1종 접지에 사용하는 접지선의 최소 굵기 6스퀘어. 8번 풀장용 수중조명 등에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 자, 풀장용 수중조명 딱 들어가면 뭐예요, 원래? 풀장용 수중조명 하면 원래 그 특삼종이죠, 특삼종. 근데 문제가 이건 좀 특이해요. 절연 변압기 1차와 2차 건선 사이에 설치하는 금속재 혼촉 방지판, 혼촉 방지. 1차와 2차를 닿는 것을 막는 그 판이에요. 거기는 어떻게 설치하냐 물어본다. 이거는 1종입니다. 9번 주상변압기의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2차측 접지공사는 2종. 변압기 2차측 얘기 나오면 2종이라고 했죠. 10번 2종 접지공사의 저항값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2종 접지는 뭡니까? 일선 지락전류분의 150이죠. 그러니까 일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가 가장 큰 요인이죠. 4번이죠. 11번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공칭 단면적 몇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되는가? 2.5 스퀘어. 12번 사용전압이 380V 저압용인 유도전동기 외함. 380V 딱 하면 몇 종입니까 벌써? 3종이죠. 그렇죠. 3번. 13번 사용전압이 400V 미만. 그것도 3종이죠. 14번 특별 3종 접지의 접지 저항값은 몇 옴입니까? 10옴. 3종 접지는 100옴. 15번 네온 변압기 외함 몇 종이에요? 3종. 16번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잘못된 접지는 무엇입니까? 1번에 접지극은 동봉 사용하였습니다. 2번에 접지극은 75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였습니다. 3번에 지표, 지하 모두에 5개용 비닐 전선을 사용했다? 안 돼요. 5개용 비닐 전선을 제외한 나머지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3번 잘못된 얘기예요. 17번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는 접지극은 몇 cm에 매설해야 됩니까? 지하 75cm 이상 깊이 매설해야 되겠죠. 18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는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수도관로는 수도관은 접지 저항 얼마여야 됩니까? 3옴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19번 교류 380V를 사용하는 공장의 전선과 대지 사이에 절연 저항 얼마입니까? 기다렸던 문제. 380일 때는 얼마예요? 0. 앞에 붙이면 된다고 했죠. 얼마? 0.3메가. 답은 2번. 20번 대지전압 150V 초과 300V 이하인 저압전로의 절연 저항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150에서 300 이하 뭐가 있어요? 220V가 있죠. 이때 뭐예요? 0. 하면 얼마예요? 0.2메가. 답이 2번. 21번 전격전류 30A 이하의 A종 퓨즈는 전격전류 200%에서 2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2분 안에 끊어져야 되죠. 1.25배는 60분이고요. 22번 전격전류가 30A인 저압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전류 2배의 전류가 통과했을 때 몇 분 이내에? 2분 이내에. 이거 똑같은 문제죠. 23번 과전류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 차단기는 전격전류가 30A 이하일 때 전격전류의 1.25배가 흘렀을 때 몇 분 안에? 60분 안에 끊어지면 되겠죠. 4번. 24번 자 24번부터 몇 번까지? 27번까지는 자, 전동기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자, 여기 아까 얘기했죠. 50A가 안 되면은 1.25, 50A가 넘으면은 1.1배를 해주죠. 자, 24번. 50A를 초과할 때는 몇 배를 해줍니까? 1.1배. 답 1번. 25번. 자, 40A라고 합니다. 전동기 40A. 그러면 몇 배 해줍니까? 1.25배. 그럼 이거 얼마야? 50A. 답 50A. 2번. 26번.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60A이다. 그럼 60이면요. 50A 초과하니까 몇 배? 1.1배. 그럼 얼마? 60A. 66A. 답은 2번. 27번. 전동기의 전격 전류가 20A이다. 자, 20A. 그러면 얼마? 1. 몇 배? 25배. 하면 얼마? 25A. 답 몇 번? 2번. 28번. 일반적으로 분기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곳에 시설해야 됩니까? 3m 이하인 곳에 시설해야 되겠죠. 답 1번이죠.
29번. 전동기의 정역운전을 제어하는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계팩이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거. 이거 나중에 여러분 시퀀스 가서 나오게 되는데, 아무튼 뭐, 회로에서 서로 상대방의 앞에다가 비접점을 넣어서 서로 동시에 동작되는 것을 막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인터록 회로라고 합니다. 30번. 다음 중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중성선과 접지선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1번 간선의 전원측 전선 여기 괜찮아요. 2번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 안 돼요. 3번에 어쩌고 저쩌고 중성선 안 돼요. 4번에 어쩌고 저쩌고 접지선 안 돼요. 답은 몇 번? 1번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암기할 게 좀 많죠, 그렇죠? 하지만 계산할 건 없지만 접지 꼭 보셔야 된다. 접지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공부를 시간을 많이 좀 할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